대한복 리얼비보입니다. 오늘 9월의 두 번째 Q&A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올리고 싶었는데 일이 좀 많아서 이제 일요일에 올리게 됐고요. 좀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엔 또 전주까지 갔다 와서 더욱 일이 많았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이디 GKDNJS53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스티로폼 벌통으로 월동을 하려고 하는데 가을 산란 받을 때 통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월동 포장할 때 통가리를 해야 되는지요? 해주셨는데 일단은 통가리는 필수는 아닙니다. 이게 스티로폼이 약군일 때는 보온력이 좀 더 좋아서 뭐 좋을 수는 있는데 나무벌통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월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뭐 스티로폼에 비해 나무벌통이 월등히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내부 포장재도 잘 나오니까 만약에 통가리가 힘들다면 안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통가리는 월동 포장할 때 하면 늦어요. 그때 하면은 동사하는 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벌들이 활발한 지금 시기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하셔야겠으면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고요. 아이디 최은섭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비가 6장에서 7장인데 월동 나는데 지장이 있나요? 9월 4일 현재 만상입니다. 위치는 평창군이라고 하십니다. 7장이면 월동 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거 죽지만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것만 없도록 환기를 뭐 조금 해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상이라 그러셨으니까 또 안에가 너무 꽉 차면은 가을인데도 분봉을 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 정말 이렇게 운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꽉 찬 만상이라서 이거 어떻게 너무 넘친다 할 때는 뭐 개상을 잠깐 올려주든지 아니면 소비를 접어서 환기를 시켜주든지 해서 벌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월동 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디 박수호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말벌 퇴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요거는 좀 질문이 광범위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말은 퇴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퇴치는 힘들고 오는 걸 그냥 잡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말벌 트랩을 설치하는 거고요. 트랩을 설치하면 안에 말벌 유인액을 넣고 말벌이 거기로 막 몰려드니까 거기에 말벌이 갇혀서 알아서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끈끈이를 설치하는 건데 말벌용으로 나온 끈끈이가 있고 뭐 쥐덫으로 쓰는 끈끈이를 놔도 되고 끈적한 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파리 끈끈이는 조금 약하거나 이게 비 오면은 빨리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면적이 좁으니까 파리 끈끈이 같은 거는 쓰셔봤자 의미도 없고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말벌 끈끈이나 쥐 끈끈이를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이 쓰시는 방법은 농약을 묻혀서 말벌을 풀어주세요. 살아있는 말벌이 이제 양봉장 안에서 발견되면은 액체 농약을 몸에다가 바릅니다. 큰 핀셋 같은 걸로 말벌을 잡아서 액체 농약에다가 말벌 꼬리나 배 부분을 이렇게 담급니다. 그 다음에 걔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럼 이제 그 액체가 묻은 상태로 집에 가면은 그러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온 봉분을 그 말벌 하나가 싹 죽인다는 요런 퇴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벌주 좀 담그려고 일부러 그냥 잠자리채로 잡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외에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말벌 망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소문 입구에 이렇게 말벌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말벌 방지 말벌 방지 틀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런 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요건 질문은 아닌데 의견을 적어 주셨길래 제가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디 김동설님께서 적어주셨고요. 화분떡은 소방에 저장한다고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 화분떡은 소방에 저장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견을 적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좀 저 혼자 해명하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양봉 박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농진청 갔다 왔거든요. 전주에. 그래서 간 김에 한번 여쭤봤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웬만한 화분떡은 거의 소방에 저장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매겨라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가끔 그 박사님은 화분떡을 저장하는 경우를 보긴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냐? 일단 화분이라는 것 자체가 벌들이 소방에 저장하는 게 안에서 좀 발효를 시키고 꿀이랑 섞어서 같이 먹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분떡을 만들고 나서 그 화분떡에 뭐 설탕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화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갔거나 혹은 화분떡을 너무 만들자마자 바로 넣어줬거나 이랬을 때 화분떡이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발효가 안 된 화분떡을 발효가 된 다음에 먹으려고 가끔가다 저장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분떡을 소방에 저장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분떡을 소방에 저장한다는 말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그냥 요 정도로 다 같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00% 저장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발효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저장을 한다는 걸 배워서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아이디 쌍태킴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길게 적어 주셨는데 나름의 회심의 댓글 문의로 올렸는데 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살짝 서운하셨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빨리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꼭 있어요. 알아주세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보라서 참다 궁금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여쭤보셨다고 하는데 취미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사양액을 그때그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면은 안에 검은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계속 먹여도 괜찮을까요? 근처 양봉원에서는 곰팡이가 생겨도 오히려 발효가 된 거라서 벌들이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밑에 또 다른 질문 적어주셨는데 일단 요거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곰팡이가 생겨서 오히려 좋다는 말은 좀 이제 잘못된 거고 대신에 곰팡이가 핀 사양을 먹였을 때 봉군을 와해시키거나 벌들의 행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 곰팡이 핀 사양액이 큰 영향을 봉군에 미치겠느냐 요런 쪽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찾기가 힘들어서 해외 사이트를 뒤져봤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 결과 같은 걸 쓴 거를 찾았는데 양봉에서 이제 사양 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양액에 대한 관리 방법도 또 들어갑니다. 이 사양액을 잘못 관리해서 곰팡이가 핀 사양액이 있을 때 그걸 벌한테 무리하게 먹이면은 벌의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그게 결국에는 뭐 노제마병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이제 본인의 결과를 적어 놓은 거였어요. 곰팡이 핀 거를 좋다고 하고 그대로 먹이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사양액을 한 번에 조금씩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쓰는 건데 그럴 때 사양액을 뭐 실내에다 고이 보관하고 막 필요한 만큼만 따라서 옮기고 이럴 수도 없고 또 사양액은 애초에 물과 섞여서 녹지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야외에다가 많이 놔둬야 되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에서 곰팡이가 피게 됐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곰팡이를 있는 대로 걷어내고 그 사양액을 벌한테 먹였을 때 과연 그 사양액이 봉군을 와해시킬 정도로 나쁜 영향을 미치냐 좀 여러 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양봉을 할 때 사양액에 대한 관리를 너무 방치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해주면은 상업적으로 벌을 기를 때 큰 지장이 없는 편이고 또 벌의 특징이 일단 봉군의 군세가 강하면은 어떤 병이든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결론이 좀 애매하게 났지만 뭐 곰팡이가 폈을 때 걷어내고 이제 써주시는 게 약간 현실적인 타협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곰팡이가 핀 게 뭐 막 발효가 돼서 훨씬 좋고 이런 거는 좀 비약이에요. 비약. 여기까지는 안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미로 하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서양에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페트병에다가 사양을 주로 타더라고요. 페트병 하나당 벌통 하나로 잡고 사양액을 부어주는 식으로 사양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곰팡이 필 일이 없고 또 웬만하면은 거의 다 소진을 하게 되니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비법 한 가지인데 비법이라 그러기에는 서양에는 다 쓰더라고요. 이게 타임 오일을 사양에다가 타시면은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 저도 이거를 찾아보고 한 2년 전부터 따라 하는데 신기하게 진짜 안 생겨요. 하나도 안 생기고 이 타임 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허브에서 추출한 그런 뭐 천연 혹은 뭐 친환경 성분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우리가 쓰는 치약 요런 데 많이 들어가고 일상용품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게 후라부노 민트 요런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구강청결제 이런 데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박테리아를 잡는 성분이 있어서 사양액에다 넣어 놓으면은 곰팡이가 안 생긴다고 하고 딱 한 방울만 넣어야 돼요. 딱 한 방울만. 한 방울 가지고 뭐가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넣는 순간 역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방울만 넣어도 곰팡이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타임 오일이 좀 노제마 병에 효과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크게 효과를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제마병에도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타임 오일을 섞어서 사양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제가 힘들게 공부한 고급 정보인데 딱 해보세요. 정말 효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Q&A도 마무리됐고요. 자, 여러분들 질문들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또 다음 Q&A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